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매끄러운 유리판이 사실은 거대한 디지털 감옥의 창살이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직전에도 우리는 이 네모난 화면에 중독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기지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인 현대판 족쇄에 가깝습니다. 안테나가 사라지는 순간 수백만 원짜리 기기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는 15년의 관성이 오늘 이 순간부터 완전히 무너집니다. 삼성이 숨겨둔 이 비밀 무기는 단순히 스마트폰 성능을 높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15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네모난 화면의 시대, 그 자체를 박물관으로 보내버릴 거대한 파괴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지갑과 노후를 책임질 부위, 흐름이 왜 지상이 아닌 우주로 향하는지 그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발표된 숫자 하나가 전 세계 투자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수치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공 바로 엑시노스 5400이라는 이름의 작은 칩셋입니다. 사실 우주통신은 인류의 오랜 수건이자 가장 뼈아픈 실패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후반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통신제왕 모토로라는 이리듐이라는 이름으로 지구 전체를 연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위성 66개를 하늘에 뿌렸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파산이었습니다. 기지국 신호를 잡으려면 벽돌보다 큰 안테나를 휘둘러야 했고 통화료는 분당 수만 원에 달했으니까요. 기술이 자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유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번에 내놓은 엑시노스 5400은 그 유령을 다시 불러내어 인류의 지배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육지의 80% 이상이 여전히 기지국 없는 사각지대라는 절망적인 데이터를 희망으로 바꾸는 거대한 시스템의 전환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4나노미터 EUV 공정이라는 극한의 미세 공정에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를 수만 번 쪼개서 회로를 그리는 이 기술이 왜 중요할까요? 위성과 통신한다는 건 지상 기지국보다 수만 배 강한 에너지를 쓴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칩들은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뜨겁게 달궈지다 스스로 타버리기 일쑤였죠. 삼성은 이 문제를 회로 저항을 극단적으로 낮춘 냉혈한 칩을 만들어 해결했습니다. 엄청난 연산을 쏟아내면서도 칩의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는 이 기술 덕분에 이제 트럭 한 대 분량이었던 위성 장비가 여러분의 손가락에 끼우는 반지 하나, 손목에 차는 시계 하나 속으로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다시 봐야 합니다. 머스크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로켓을 쏘아 올리며 지구 상공을 위성으로 뒤덮고 있을까요? 단순히 화성에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와이파이 구역으로 만들어 전 세계 통신 요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겠다는 거대한 야심이죠. 현재 6,000개가 넘는 위성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시속 27,000km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총알보다 10배 빠른 속도입니다. 이 미친 속도로 날아가는 위성을 땅 위에서 오차없이 조준하는 기술, 그게 바로 엑시노스 5400에 탑재된 인공지능 NPU의 역할입니다. 위성이 어디로 날아갈지 미리 예측해서 데이터의 길목을 지키는 이 기술은 경쟁사들이 흉내조차 내기 힘든 삼성만의 동무대입니다. 혹시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바다 한가운데서 서비스 없음이라는 문구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경험 있으신가요? 그 공포는 사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상 기지국이라는 낡은 방식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열어젖힌 우주통신 시대는 이 공포를 수익으로 바꿉니다. 이제 T-모바일 같은 글로벌 거대 통신사들이 삼성의 칩을 장착한 갤럭시를 위성통신 1순위 기기로 낙점하고 있습니다. 기지국을 세울 돈으로 삼성의 칩을 사는 게 훨씬 싸고 빠르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건 전 세계 통신 주권이 지상의 통신사에서 반도체를 가진 삼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이 길목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삼성을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로만 보고 계십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기술이 어떻게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새로운 부의 기회를 만드는지 더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수천 개의 별이 반짝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별들 중 상당수는 인간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 700km 상공에서는 시속 27,000km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데이터의 파편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총알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와 지상의 작은 칩이 오차없이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위성통신이 마주한 잔혹한 난제였습니다. 마치 시속 300km로 달리는 두 대의 고속열차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쳐 지나갈 때 창문 밖으로 아주 작은 구슬을 던져 상대방의 주머니에 정확히 넣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거대한 원반형 안테나를 트럭에 싣고 다녀야 했지만 삼성은 이 불가능을 손바닥 위로 가져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멈춰 서서 낯선 길 한복판에서 당혹스러웠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혹은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순간 소중한 통화가 툭 끊기며 느꼈던 그 단절의 불쾌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지상 기지국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기지국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지만 그 줄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우리는 곧바로 통신 사막의 미아가 됩니다. 하지만 엑시노스 5400은 이 거미줄 자체를 우주로 옮겨버렸습니다. 3GPP 릴리즈 17이라는 국제 표준을 세계 최초로 이식한 이 칩은 지상의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위성과 직접 양방향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지구상의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연결을 가능하게 만든 주역은 칩 내부에 숨겨진 신경망 처리 장치인 MPU입니다. 위성이 움직이면 신호가 일그러지는 도플러 효과라는 괴물이 등장하는데, 구급차가 다가올 때 사이렌 소리가 높아졌다가 멀어지면 낮아지는 현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위성 신호도 이처럼 찌그러지고 뒤틀립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기기를 흔들며 하늘을 향해 팔을 뻗어야 겨우 신호를 잡을 수 있었지만 삼성의 인공지능 두뇌는 위성의 궤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합니다. 위성이 어디로 날아올지 미리 계산해서 데이터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응답 속도는 기존보다 수십 배 빨라졌고 연결의 안정성은 철옹성처럼 견고해졌습니다. 여름날 떼약볕 아래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면 기기가 뜨거워지며 강제로 종료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과열로 인해 전원을 종료합니다라는 차가운 메시지가 뜰 때의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물며 우주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고출력 작업은 칩을 순식간에 용광로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발열 문제는 그동안 위성통신을 스마트폰이나 작은 웨어러블 기기에 넣지 못했던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삼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운드리 공정의 정점인 4nm EUV 기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회로의 폭을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정밀하게 깎아내어 전자가 이동하는 저항을 극단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엄청난 연산을 소화하면서도 칩의 온도는 차갑게 유지되는 이른바 냉혈한 칩의 탄생입니다. 이 차가운 칩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스마트폰의 증발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존 정글 한복판에서 조난을 당한 탐험가가 주머니 속의 폰 대신 손가락에 낀 반지 하나에 대고 구조를 요청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엑시노스 5400은 손가락만 한 기기로도 우주와 대화할 수 있는 전력 효율을 갖췄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워치 같은 기기들은 폰이 근처에 없으면 반쪽짜리 기기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생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폰을 집에 두고 나가도 손목 위에서 스타링크 위성과 직접 연결되어 전 세계 누구와도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기기가 작아질수록 연결은 더 강해지는 하드웨어의 역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로 옮겨보겠습니다. 위성통신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 이 통신 체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기업이 다음 10년의 부를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가 쏘아 올리는 수만 개의 위성은 거대한 우주 기지국이 되고 그 기지국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삼성이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선 우주 삼각 동맹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스페이스의 위성이 신호를 보내며 삼성의 반도체가 그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림입니다. 이 연결 고리에서 기존 통신사들의 설 자리는 급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수천 개의 철탑과 구리선으로 연결된 통신 인프라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통신사들은 망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하늘에서 데이터가 직접 쏟아지는 세상에서 그 통행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T-모바일이 왜 서둘러 삼성과 손을 잡고
위성 서비스를 시작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동맹이 되어 살아남겠다는 생존 본능입니다. 삼성이 위성통신의 표준 규격을 주도하며 시장의 룰을 새로 쓰고 있는 지금 통신의 주권은 국가나 통신사에서 반도체 패권을 쥔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삼성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덮는 거대한 우주 인터넷 인프라의 관문을 독점하려는 플랫폼 기업으로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이 삼성의 목표 주가를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유도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이후의 세상 즉 하드웨어가 공기처럼 사라지는 앰비언트 컴퓨팅 시대의 심장을 삼성이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물이 우주와 직접 연결되는 세상에서 삼성의 반도체는 없어서는 안 될 산소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비스 없음이라는 문구를 보며 절망했겠지만 그의 손목에 찬 작은 시계가 하늘을 향해 빛을 발합니다. 엑시노스 5400의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이 적용된 데이터가 해킹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우주로 쏘아 올려집니다. 단 몇 초 만에 구조대의 헬기가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날아오죠. 이 짧은 에피소드 안에 담긴 기술의 정수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인류의 생존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삼성은 그 불안의 종지부를 우주에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화면이 접히느냐 펴지느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진짜 혁신은 화면의 모양이 아니라 화면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연결의 진화에 있습니다. 삼성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XR 글래스와 스타링크는 엑시노스 5400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어 스마트폰의 사용 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는 동작 자체가 어색해질 미래 우리 몸의 모든 구석이 기기로 점령되어 우주와 숨쉬는 미래가 이미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한복판에서 부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삼성이 칩 설계부터 생산 완제품 조립까지 한 번에 해내는 수직 계열화의 강점은 이 속도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합니다. 애플이 칩을 설계해도 생산을 외부에 맡겨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때 삼성은 자신의 공장에서 가장 먼저 위성 칩을 찍어내 자사기기에 이식합니다. 이 속도 차이가 결국 시장의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부품 하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품이 만드는 거대한 생태계의 변화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삼성을 아직도 제조업체로만 본다면 그것은 다음 10년의 기회를 놓치는 하수의 시각일 뿐입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 2028년의 어느 평범한 아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런던의 안개 낀 거리 한 여성이 카페에 들어섭니다. 그녀의 주머니는 가볍습니다. 지난 15년간 인류의 필수품이었던 묵직한 스마트폰은 간데없고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얇고 투명한 안경 하나가 걸쳐져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빈자리에 앉아 허공을 향해 가볍게 손가락을 튕기자 눈앞에는 선명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펼쳐집니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업무 메시지, 친구의 영상 통화, 그리고 오늘 아침의 경제 뉴스까지. 이 모든 데이터는 지상의 기지국이 아니라 그녀의 머리 위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서 빛의 속도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엑시노스 5400을 통해 설계한 하드웨어 증발의 시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 스마트폰의 액정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 잠금을 해제하던 그 경이로운 순간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화면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막막한 통증도 함께 견뎌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목의 통증을 유발하며 우리를 작은 화면 속에 가두어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노리는 미래는 이 감옥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껍데기는 사라지고 그 안에 담겼던 연결의 본질만이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감싸는 세상입니다. XR 글래스가 스마트폰을 대신하는 순간 인류는 비로소 고개를 들고 다시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밋빛 미래와 현실 사이에는 아주 거대한 간극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바로 안경처럼 작은 기기에 그 방대한 위성통신 부품을 어떻게 집어넣느냐는 것이었죠. 안경 다리가 뜨거워져 관자놀이에 화상을 입거나 배터리가 20분 만에 바닥난다면 아무도 그 안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삼성의 집요함이 빛을 발합니다. 4나노 공정으로 깎아낸 엑시노스 5400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전력 소비를 조절합니다.
위성 신호가 강할 때는 숨을 고르고 신호가 약해질 때만 폭발적인 연산력을 발휘하여 연결을 유지하죠. 덕분에 우리는 무거운 배터리 팩 없이도 하루 종일 우주와 연결된 채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이 왜 그토록 이 시장에서 초조해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애플은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가졌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우주와 연결해줄 심장인 칩을 직접 생산할 공장이 없습니다. 반면 삼성은 설계 도면을 그리자마자 자신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칩을 찍어내고 이를 곧바로 자신의 웨어러블 기기에 이식합니다. 이 수직 계열화의 속도는 마치 경주용 자동차와 일반 승용차의 차이만큼이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성통신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삼성은 이미 결승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본의 흐름을 쫓는 투자자라면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아야 정상입니다. 과거 인터넷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기업들이 누구였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광 케이블을 깔고 기지국을 세우던 통신사들이 초창기 불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부의 주권이 하드웨어 제조사 정확히는 반도체 패권을 쥔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데이터는 지상의 통신망이라는 통행료 징수소를 거치지 않습니다. 삼성이 엑시노스 5400을 통해 우주통신의 관문을 독점한다는 것은 전 세계 데이터 통행료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 칩 가격에 녹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를 잇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손가락의 반지, 손목의 시계, 눈앞의 안경이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얽혀 우주와 대화하는 시대 말입니다. 더 이상 지상 기지국의 신호를 구걸하기 위해 팔을 높이 뻗을 필요가 없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의 요트 위에서도 사하라 사막의 모래 언덕 위에서도 여러분은 전 세계와 끊김없이 연결될 것입니다. 서비스 없음이라는 네 글자는 이제 고대 유물이 되어 박물관에 전시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술은 이처럼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지워버리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삼성은 그 진화의 정점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세상이 바뀌는 길목에 미리 가서 기다린다고들 합니다. 지금 그 길목은 지상이 아니라 저 높은 우주에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부해질 가까운 미래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고도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주가창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기술의 흐름과 권력의 이동을 읽어내야 합니다. 삼성을 단순히 전자제품 제조사로만 정의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를 보고 굴러가는 쇠뭉치라고 부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삼성은 이제 우주 인터넷 인프라를 공급하고 연결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제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삼성의 비밀 무기와 스마트폰의 종말 그리고 우주 통신이 가져올 부의 대이동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의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화로 보는 경제학이었습니다.